안녕 지니어스 친구들, 한 주 동안 역시 다들 잘 지냈지? 우리 친구들이 한 주 동안도 밝은 모습으로 선생님 앞에 또 이렇게 앉았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사연 한번 들어볼게. 괭유잇을 기다리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 금요일이 되면 선생님 괭유잇 기다렸어요, 힐링이 되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해주는 댓글들을 볼 때마다 선생님이 진짜 힘이 나. 사실은 매주 이걸 진행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거든. 왜냐면 선생님이 하루에 촬영해야 되는 강의량이 막 4강, 5강, 6강 막 이렇게 되는데, 또 이렇게 촬영도 촬영이지만 편집 시간도 꽤 오래 걸려. 우리 친구들 선생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 선생님 편집 고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강의 하나에 들어가는 편집 시간이 보통 25시간에서 30시간이 걸리거든, 한 강에. 근데 이 괭유잇 같은 경우도 10시간이 넘게 걸려, 편집 시간이. 그래서 이게 굉장한 노력과 노고가 들어간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알았지? 오늘도 해볼게. 전땡비 친구가 있었어. 이 친구가 이름을 밝혀달라고 하거나 밝히지 말아달라고 한 건 아니라서 요즘 너무 고민되는 사연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눈이 정말 안 좋아요. 제 시력은 마이너스 6이나 되는 안 좋은 시력입니다. 그래서 제 안경 도수가 높아서 압축을 여러 번 해도 안경알이 엄청 두꺼워요. 제가 뿔테를 쓰곤 했는데 이번에 바꾸고 싶어서 얇은 해리포터 안경 같은 거로 바꿨어요. 해리포터 알아? 해리포터 세대가 아닌데 어떻게 알지?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안경테는 얇은데 안경알이 두꺼우면 안경테 밖으로 안경알이 튀어나오는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하고, 또 핸드폰을 얼마나 많이 보면, 또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면 이라고들 하시죠. 이렇게 낱말하기를 좋아할까?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왜 신경 쓰는 거야 도대체. 가끔 이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렇지만 저는 핸드폰을 그렇게 많이 보지도, 공부도 그냥 보통인 편이에요. 제가 눈이 안 좋은 이유는 엄마께서 시력이 정말 안 좋으세요. 그래서 동생도 저도 시력이 많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시력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진짜 많이도 안 바라요. 저는 시력이 마이너스 2 정도만 돼도 좋겠어요. 나중에 수술을 하면 된다지만 시력이 너무 안 좋으면 또 못한다고 해서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차차 노력해서 조금씩 좋아지고 싶네요. 핸드폰과 인터넷 기기 사용을 줄이려고 해도 지금 온라인 수업 때문에 잘 안 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글을 남긴 거야. 선생님 지금 안경을 쓰고 있지 않지만 선생님이 시력이 되게 안 좋았어. 내가 안경을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쓰기 시작해가지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안경을 썼었어. 상상은 되니? 그런데 안경을 오랜 시간 쓰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야. 게다가 선생님도 눈이 이제 마이너스는 아니었지만 한쪽 눈이 원시였던 거야. 그래서 한쪽 눈이 볼록 렌즈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눈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양쪽이 원시였는데 나중에 한쪽 빠지고 뭐 이렇게 돼서 되게 안경을 끼면 눈이 커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 근데 아무튼 어쨌든 안경을 쓰면 굉장히 불편하잖아. 체육 시간에 이렇게 공이 날아오는 게 너무 두려운 거야. 이게 공이 나한테 이렇게 확 날아오면 이게 안경을 다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체육 시간에도 좀 소심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 근데 일단 수술은 나중에 하면 돼. 선생님도 대학교 졸업하는 4학년 때 라섹 수술을 했어. 아파서 죽을 뻔했어. 그런데 어쨌든 수술을 하고 안경을 벗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나이가 25이니까 이제 수술한 지 1년밖에 안 됐네. 그런데 아무튼 수술을 하고 안경을 벗으니까 너무 시원하고 너무 편해서 좋은데, 그 전까지는 이제 눈이 좋아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면 좋겠지. 근데 이렇게 선천적으로 시력이 나쁜 경우에는 물론 노력을 해서 좋아진다는 없지만 그래도 안경을 꾸준히 열심히 쓰면 시력이 좋아지기도 하더라고. 왜냐면 선생님이 예전에 양쪽 원시였다가 나중에 한쪽 빠지고 나중에는 좀 더 좋아졌더라고. 근데 이게 안경을 제때제때 잘 써야 한대. 그리고 눈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도록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 3가지. 여기서 진짜 갑자기 아침 방송인 줄.
루테인이라고 들어봤지? 요즘에 밀더라고. 그래서 루테인도 이렇게 좀 복용을 하면 좋고, 블루베리와 율무가 그렇게 눈 시력을 좋아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된대. 그래서 이렇게 70대 노인분이 어떤 실험에 참가하신 거야. 근데 블루베리와 율무를 먹고 나중에는 한 달 정도,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먹고 나중에 신문을 돋보기 없이 이렇게 보시는 거야. 정말 깜짝 놀랐거든. 그래서 그런 음식을 좀 챙겨 먹으면서 시력이 좋아질 수 있게끔 눈 운동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나중에 수술하면 돼. 그리고 나중에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수술 못하는 눈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지? 힘내. 파이팅! 그 다음 친구는 김땡정 친구가 있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선생님께 들려드릴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그렇게 키가 작은 정도는 아닌데 제 스스로가 키가 작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제 키는 150 정도예요. 키가 잘 안 크게 된 사연은 5학년 때부터 조금밖에 안 크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그나마 다행히도 키가 쑥쑥 크고 있긴 해요. 하지만 곧 있으면 고등학생이 될 텐데 그 전에 빨리 커야 성장이 많이 될 텐데 말이에요. 제가 강의를 듣다가 선생님께서 큰 편이시라고 하셔서 어떻게 하면 키가 많이 클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랬어.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 세대에선 그렇게 큰 키가 아니고 내 세대에서는 조금 큰 편이거든. 그래서 약간 164.7 뭐 요 정도 되니까 내 세대에선 좀 큰 편인데 요즘 친구들은 또 워낙 크잖아. 근데 일단은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되고 일단 빨리 자야 돼. 전에도 키 크는 사연 몇 번 했었잖아. 근데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그냥 무조건 자. 그 시간에 자면 두 가지는 보장할 수 있어. 하나는 키 크는 거, 하나 살 빠지는 거. 내가 그걸 못해. 살을 못 빼고 있지만 그러면 진짜 두 가지는 약속할 수 있어. 그게 정말 돼. 특히나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성장기잖아. 그래서 진짜 클 수 있으니까 그거 좀 노력을 해보면 좋겠고,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고 일단 스트레스 받지 마. 아, 키 안 크면 어떻게 나중에 높은 굽시는데 걱정하지 마. 이것도 알았지? 너무 이렇게 내 노력으로 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뭐 아까도 얘기했던 시력이나 키나 이런 걸로 너무 예쁜 나이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하는 얘기야. 알았지? 힘내. 그 다음은 유땡원 친구가 있었어. 저는 중학교 2학년 열성 아미이자 지니어스인 평범한 학생입니다. 저는 제일 큰 고민이 앞에서 말했듯이 아미라고 했잖아요. 방탄이 너무 좋아요. 친구들이 오늘 땡땡 사이트에서 티켓팅 한대. 또는 야 어디서 컵홀더 준대. 또 어디서 팬싸 한대. 어디서 방탄 컴백한대처럼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저도 알고 싶은데 이런 일정들 은 어떤 앱이나 어디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랑 티켓팅은 어떤 사이트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요. 저에게는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저도 알고 싶은데 너무 답답해요. 유쌤이 너무 필요해요. 전국의 많은 지니어스들 꼭 보고 답해주세요. 지니어스 동원이 필요하겠는데? 난 잘 몰라. 그래가지고 내가 도움이 안 되고 나 이런 팬클럽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연예인에 빠져본 적이 없어. 그냥 괜찮네 이 정도야 그냥. 그래서 왜냐면 연예인이잖아. 그래서 되게 멋있다. 예쁘다. 항상 이래왔기 때문에 얘가 어디서 뭘 하는지 뭘 주는지 막 이렇게 열성적인 팬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어떡하지? 우리 지니어스들 아는 친구들 좀 알려줘 댓글로. 그러면 그 다음 친구는 서땡지 친구가 있었어. 유쌤 요즘 고민이 있어요. 할 것 많고 수학만 여기 약간 비속어처럼 썼네. 수학만 열심히 하느라 주변에서 그래요. 저는 과학이 좋은데 국어도 많이 하고 싶고 사회도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떡하죠? 뭘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저는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은데 주변에서 꿈 깨라고. 그 정도 키로는 절대 안 된대요. 중1치고 조금 작긴 하지만요. 그리고 중고등학생의 발랄한 유쌤의 공부 노하우가 있었나요? 공개 좀 해주세요. 안 된다면 죄송. 유쌤 사랑해요. 막 이렇게 지었는데 누가 안 된대? 이거 안 된다는 사람 데려와. 우주비행사 꿈을 왜 깨라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거 누가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진짜. 이런 사람들이 왜 정말 이상해. 정말 속상해. 이런 얘기해서 왜 귀를 꺾지? 응?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이땡정 친구가 중1 올라가는 지니어스인데 과목 중에 유일하게 안 맞는 과목이 국어래.
어떻게? 물론 유쌤 강의를 들으면서 점점 많이 국어가 좋아지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국어 공부 잘하려면 어떤 습관이 필요한가요? 중요한가요? 이러면서 그런데 이런 사연 계속 올려도 되나요? 굿뉴잇의 사연은 한 번만. 지금 쌓여있는 사연이 수백 건이 기다리고 있어서 한 번씩만 가능한데 어쨌든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데 공부하는 데 있어서 힘든 국어 부분은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가져오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개별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기 위해 자신의 시험지를 찍어서 틀린 부분을 선생님한테 정확하게 보여주면 정확한 진단과 해결 방법을 알려줄게. 그리고 또 이제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은 꿈이라면 이루면 되지. 하면 돼. 안 될 거 뭐 있어.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책도 여러 권 읽고 많이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선생님도 예전에 지구과학을 되게 좋아했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UFO 지구과학 이런 데 되게 관심 많아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UFO 관련 책을 정말 수십 권을 읽었던 때가 있었어. 그래서 나는 아직도 믿어. 외계인이 있다. 근데 나는 그래서 우주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꿈이 있거든. 근데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맹장 수술을 했거든. 맹장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맹장 수술을 했는데 맹장 수술을 하니까 친구들이 야, 너 이제 우주 못 간다 막 이러는 거야. 우주에 가면 그게 이제 압력 때문에 수술한 자국이 터져서 안 된대. 그래가지고 되게 상처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우주에 가고 싶은 꿈은 분명히 우리 민지 이름 말해도 되나? 이 친구가 크면 그때쯤이면 충분히 일반인들도 갈 수 있는 길이 쉽게 열리지 않을까 싶고 우주 비행사라는 꿈도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힘내고 열심히 도전하면 돼. 그리고 아까 키 크는 방법은 앞에서 얘기했지? 힘내. 그 다음에 최땡혁 친구가 선생님 저는 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인데요. 진짜? 내가 이 친구 알지? 사연이 있어서요. 제가 공부할 때 음악을 듣는데요. 저는 집중력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엄마는 집중 안 된다고 그래서 맨날 싸워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이거는 참 고민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일단 말하고 싶은 건 과학적으로 이거에 대한 실험을 한 논문이 있어. 나도 찾아봤거든. 왜냐면 선생님도 음악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근데 나는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는 안 된다고 막 이런 얘기가 있어서 내가 좀 찾아봤었는데 안 된대. 그게 집중력이 흐트러진대. 그래서 이게 음악이 아니라 약간 백색 소음 같은 거 도움이 된대. 그러니까 약간 일정하게 잡음 같은 거 도움이 되는데 이게 음률이 있고 가사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집중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엄마 말씀이 맞아. 그러니까 공부할 때 공부하고 음악 들을 때 음악 듣고 좀 구분이 안 되면 음악 소리를 좀 최대한 많이 줄여서 백색 소음 정도로 줄여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리고 또 엄마 말씀처럼 딱 음악을 끊고 공부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알았지? 어른들의 얘기가 또 틀린 게 없을 때도 많아. 알았지? 힘내 땡. 알았지? 우리 땡여기 친구 힘내고 그 다음에 어떤 친구는 이제 이 친구 사연이 되게 기네. 여기 이 친구 먼저 해야겠다. 양땡훈 친구가 있었어. 이 친구 사연은 내가 오늘 꼭 하고 싶었어. 저 예비 중인 가명 양도팔입니다. 나한테 본명은 보이거든. 근데 가명이 양도팔이래. 근데 이 친구의 사연을 내가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결혼하신 유쌤 꼭 읽어주세요. 유쌤께서 결혼하신 것은 인증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유쌤 한숨을 쉬며 에휴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 걔랑 많이 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가끔 놀자고도 했고 한데 거의 반연애인데 이걸 고백을 해서 연애라는 타이틀을 달아야 할까요? 이러면서 내 대사까지 써줬어. 에휴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 나 그럴 때 없었는데. 아무튼 그러더니 이 친구한테 그러니까 고백을 해서 연애라는 타이틀을 달아야 할지 아니면 남사친 여사친으로 지낼까요? 그리고 그 어플 같은 것도 돌려서 걔가 저를 했는데 76%고 저는 마음만큼은 99%인데 그렇다고 제가 못생긴 게 아니거든요. 먹는 시기라 살이 조금 한데 이 친구에게 고백을 해서 찐 연애를 할까요? 선생님은 연애 경험도 있으시고 결혼도 하셨으니 좀 도와주세요. 나 안 했거든? 나 결혼 안 했어요 얘들아. 정말 억울하게 짝이 없는 사연이라 내가 이건 꼭 얘기를 오늘 하고 싶었는데 결혼을 안 했어요. 선생님이 25세 무슨 결혼이야. 그래가지고 아직 안 했고 예전에 어떤 친구가
선생님 강의 캡처를 해가지고 반지를 2개 꼈다면서 결혼을 2번이냐 묻는 그러면 결혼을 못하면 반지도 못 끼나? 나 다음부터 10손가락에 다 끼고 나올 거야. 아무튼 그래서 결혼을 못했고요. 연애 경험이랄 게 뭐 있어? 그냥 서로 좋아하고 뭐 이런 경험이 있기는 있겠지. 근데 글쎄 꼭 이렇게 고백 이제부터 시작 1일 막 이거 되게 부담스럽지 않을까? 왜냐면은 학생 때는 이런 말 하면 좀 그런가? 쉽게 깨질 수도 있지. 이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얕다고 놀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마음이 금방 바뀔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고백, 헤어져, 뭐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얼굴 보기 좀 뭐할 수도 있으니까 남사친, 여사친으로 지내는 것도 나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촬영하고 있는 PD, 저게 좋다고 생각하네. 연애하고 계신 저 PD님도 지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찐 연애는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 대학교부터? 저봐. 대학교부터. 우리 PD님, 고려대학교 다니는 이 PD님이 고려대학교 남자친구를 데리고 있는데, 지금 내 앞에 이렇게 둘이 앉아있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저 앞에서 정말, 배가 아파. 그런데, 둘이 너무 예쁘게 잘 만나고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대학교 가서 정말 연애다운 연애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내가 둘이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보내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보기가 좋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남사친, 여사친처럼 편하게 지내면서 한번 이렇게 또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점점 알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알았지? 앞으로 어떻게 진전이 되었는지 나에게 얘기해 줄 거지? 기대하고 있을게. 지금 마지막 한 친구만 더 얘기할게. 박땡님 친구, 선생님 이제 중3 되면서 고민이 많아지네요. 고등학교 가면 국어가 정말 어려워진다는데 지금부터 비문학이나 문학을 듣고 풀고 공부를 해야 할까요?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막막하네요.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국어 문제집 같은 걸 풀어야 한다면 무슨 문제집을 풀어야 도움이 되는지 도와주세요. 지난번 선물 받았는데 너무 푸짐하고 알차서 너무 행복했어요.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그랬어. 이 고민은 진짜 많이 들어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요 타이밍이 굉장히 불안하잖아. 선행을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2학기 내신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고민이 많더라고. 일단 2학기 내신은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 여름방학이라는 시기 동안 2학기 내신을 안 할 수는 없어. 내가 2학기 내신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성취 기준이 이제 3학년에서 배워야 할 성취 기준이 출판사별로 중요한 게 1학기에 나오고 덜 중요한 게 2학기에 나오는 게 아니라 출판사별로 달라.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데 2학기에 넣은 출판사가 있고, 진짜 중요한 건데 1학기에 넣은 이런 출판사도 있고 다르기 때문에 3학년 전체 성취 기준은 다 소화를 해야 돼. 그래서 내신 강의는 조금 빠르게 들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고등 선행에 대해서는 시작을 해. 여름방학부터 했으면 좋겠어. 비문학 어려워. 문학도 어려워. 그리고 문학은 해야 할 양이 정말 방대해. 고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진짜 많아.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비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이 그 출판사에서 뭘 받은 건 없지만 우리 친구들한테 매산비 추천도 좀 하거든. 기초, 기본 이런 게 있어. 그래서 그걸 조금씩 풀어보면서 공부를 해도 좋고, 그게 너무 어렵다면 중학생들이 해볼 수 있는 비문학 독해 연습 책들이 많이 있어.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오면 선생님이 또 직접 추천을 해줄 수 있거든. 그게 이렇게 시리즈별로 해서 상위권까지 이렇게 난이도별로 나와 있는 책들도 있어서 그런 걸 풀면서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아. 그리고 문학과 같은 경우는 혼자 공부하는 게 좀 어려워. 왜냐면 문학 작품은 해석을 해야 되고 이제 시나 소설이나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의 고간비 특강을 참고해도 좋고,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등 강의를 조금 병행해도 나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문학에 대한 기초를 조금 지금부터 만들어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요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고등에 가서 정말 국어를 손 놓아 버릴 수도 있고, 정말 고등에 가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고 하거든. 그래서 조금 계획을 좀 차근차근 많이 잘 세워서 바쁘게 보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해. 그래서 중3은 여름방학까지만 중학교 방학이야. 겨울방학은 중학교 방학이 아니야. 그건 고등학교 시기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요 시기까지 완벽하게 중학과정을 잘 해둔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 알았지? 힘내고 우리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하고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고, 선생님은 늘 우리 친구들 편에서 응원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강의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 안녕!